권역. 그렇게 권역으로 나와서 각 권역에서는 이게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지느냐. 그렇게 권역별로 이제 해석이 쭉 나와요. 이제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5에 가면은 도대체 이 부정선거들이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갖고 다 해석을 해 갔는데, 그 부정선거는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선관위의 사람들이, 아까 이 지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지령, 어떤 메커니즘, 어떤 코드를 갖고 여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5부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여기가 뭐냐면 비밀 코드, 지령이라는 거예요. 5부가. 그러니까 이런 지령으로서 여기에 각 선거구가 이러는데, 그게 제가 해석해 놓는 게 세 가지 지령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지령을 가지고 각각 모범이 되는 그 세 가지 지령에 대해서 선거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253개를 해야 되는데 서울 권역만 했어요. 서울 권역 이제 한 게 한 선거구를 남겨놓고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려 그러면요, 관내 기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각 선거구마다 3개씩 풀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게 50개다 그럼 150개 연립방식을 풀어요. 연립방식을 풀면은 각 선거구마다 그 지령에 해당하는 게 쭉 다 풀려져 나와요. 그리고 그 지령이 어떻게 되냐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딱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여기 이동해갖고 어떻게 이게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트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나오는 그 지령, 뭐 비밀 코드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지령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죠? 지령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 가지로 나오면 이제 여기 장사장이 자꾸 말하는 그 원래 투표인이 유권자가 예를 들면 10,000명이다. 그럼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12,000명, 2,000명이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지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를 들면 민경호 후보의 도장을 찍었는데 분류기를 통해서 정의령 후보로 가는 그 바꿔치기, 그게 두 번째 지령이에요. 세 번째는 특히 그 관외 투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2,000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지령으로 일어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관내 투표는 얹기를 많이 해요. 유권자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자꾸 수반이 돼가는 게 바꿔치기는 계속 수반이 돼가요. 작게 하다가 안 하기도 하지만 계속 바꿔치기는 같이 해요. 그리고 관외 투표는 버리기를 많이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얹기도 해요. 그 이제 민경우 의원 그 선거구에는 두 개 다 투표자보다 많은 사람이 나와요. 얹기를 해요. 지금은 다 사전 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전 투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그게 안 일어나요. 당일 투표는 그래도 잘 보존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기타 투표, 숫자 작지요. 기타 투표도 얹기도 하지만 버리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100장이 들어왔는데 한 80장하고 20장을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버린다는 개념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개념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서 네. 버린다는 개념 때문에 예, 그렇죠. 교수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오케이,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프로세스는 검증을 해가야 단계고,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왜 나오느냐 그러면, 통계 자료가 딱 나오면 요전에 이야기했듯이요, 당일보다 관내 득표율이 국힘당은 다 떨어져요. 253개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리고 당일에 비해서 관외 투표는 한 60 내지 70%가 작아요. 근데 30% 내지 40% 당일보다 높아요. 기타도 비슷해요. 관외는 왜 거의 100%가 다 당일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관외로 가면 왜 30%나 40%는 당일보다 높고 60 내지 70%가 당일보다 낮냐? 기타도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그걸 해답을 딱 정확하게 다 맞추려고 보니까 연립방식 푸니까 얹기, 그러니까 유권자보다 많은 것도 있고, 유권자 표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도 있고, 유권자 표를 제거하는 것도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선거구만 아니라
서울지구 49기가 다 일괄되게 나와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어떻게 이거 보면 저가 세 개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세계 말씀이죠? 조합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관외는 버리기가 많고 관내는 여기 장 사장 이야기하는 거 얹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버리기, 얹기 해서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얹기로 기울어져요. 왜냐면 버리는 거하고 얹는 거하고 두 개 이렇게 합치면 얹는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오는 건 얹기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그게 숫자적이나 수식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다 설명이 된다. 그러면 뭐 학자적 그렇죠. 학자적 양심으로 이거는 누가 만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작된 것이다. 조작된 거라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꾸 말했던 게 확률적이나 통계적으로도 조작이 아니면 여기 2의 마이너스 무한성이라는 게 조작이 안 되면 이렇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령 자체가 불가능한 걸 지령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비밀 지령 예. 2 마이너스 무한대. 예. 그렇군요. 요 저 책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이 이제 전 탈고는 언제 됩니까? 탈고는 이번 주 말 것임 이번 주 것임 고생하셨네. 프롤로그에서부터 에필로그까지 다 끝나.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동안 이거 집필하신 겁니까? 제가 이거 거의 한 10개월 가량요. 아침에서 뭐 아침 예를 들면 7시나 8시부터 저녁 11시, 12시, 11시, 12시 10개월 동안을요. 약 10개월 동안. 그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재밌는 거 내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에필로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조금만 읽어 볼게요. 네. 아주 재밌어요. 프롤로그 보면 이제 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매일 아침 뛰었다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서울 부산 왕복 거리만큼 뛰었을 것이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2번 돌았다. 밤에 괴정이 12번 울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약한 듯 강한 듯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숲이 우아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어 나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지 마세요. 그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만일 잠든 노예를 발견하면 그를 깨우고 자유에 대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가는데요. 이걸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잘 뛰면서 해답을 많이 얻었어요. 뛰면서? 아침에 이제 조깅. 뛰고. 아, 뛰셨어요? 예, 아침에 와, 뛰고 걷고 조깅도 하세요? 뛰고. 아, 예. 그러세요? 예, 아침에 뛰고 이제 요새는 좀 잘 안 하는데 오. 한 1년 한 2년 가까이 이제 마치 아침에 뛰면서 얼마나 이게 뛰셨어요? 시간으로 보면? 시간으로는 뭐 얼마 시간 매일 1시간 정도 하니까 그렇게 뛰고 아,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셨네. 서울 부산까지 왕복보다 더 뛰었다니까요. 더 뛰면서 이제 이걸 찾은 거예요. 그다음 또 읽어볼까요? 정년한 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70대 노인이 10대 손자와 머리를 맞대고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였던 일이다. 손자 녀석과 함께 공부하였던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수식을 사용하여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난제를 풀었던 사건이다. 이제 수십 년 전에 공부하였던 수학 공식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손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래전에 보았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검프는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횡단하는 달리기를 실행하였다. 내가 손자에게 물었다. 검프는 왜 뛰었느냐? 손자는 대답했다. 그냥 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척 궁금하였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뛰면서 이제 많은 해답을 얻었다는 거야. 이제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뛰면서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해답을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 쭉 나오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이 된 게 뛰면서 들었던 하늘의 소리를 갖고 나는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해본 거는 아까 이제 손자를 둘이 앉아서 공부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책에 그 수식을 가지고 그 수식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걸로 이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결실이 이제 이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뭐 판검사가 이제 이걸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지령 2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책 이름을 구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책 제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정말 역작으로 10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을 쏟아서 역작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역작을 통해서 알아내신 것 혹은 독자들께 혹은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2020년 4월 15일의 선거는 이게 말하면 역적에 해당하는 그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요. 수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딱 말하면 원래 투표라는 게 당일 투표 대 사전 투표가 대각선 위에 Y는 X축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인 경우에는 Y는 X축보다 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은 다 위쪽에 있어요. 그림이 직선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원래 여기가 당일 투표고요. 여기가 사전 투표다 그러면 원래 대각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같은 네.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사전이나 당일이나. 민주당인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함수 관계를 그려보면 여기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을 해보면 이 대각선 위에보다 위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은요 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민주당의 득표율은 다 플러스 쪽으로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작이 됐는데 이게 왜 직선으로 나오느냐? 모든 선거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논리, 동일한 로직으로 이게 조작이 됐다. 만약에 덜쑥날쑥하면 조작이 일관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직선으로 나온다. 그럼 미통당은 뭐냐면 다 일관되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여기에 아주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걸 이해를 딱 하게 되면 요거 나오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로이킴의 데이터 이렇게 보면요. 로이킴 자료가 이렇게 보면 이쪽 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오림차순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일 투표가 작은 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식으로 이 로이킴의 자료가 이쪽으로 놓고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비중이라 그래서 당일 득표율 다 더한 거 분해 어떤 선거구에 득표율 한 걸 점을 찍었더니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가 그림이 만약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사전 투표를 했더니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만났더라. 여기 로이킴이 제시한 뭐냐 그러면 그 부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 그림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이게 그림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그림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요. 여기 로이킴이 해놓은 거는 우리 장사점이 해놓은 건 여기가 뭐냐면 등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선거구 1번 해갖고 이 등간격을 했는데 이쪽으로 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함수관계라서 이 등간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번 선거구에서 0.8이 나왔는데 이 선거구는 0.85, 0.9, 0.9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8, 0.2 825, 뭐 0.7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뭐로 놓냐 그러면요. 여기 같이 당일 득표율로 놓고 Y축을 사전 득표율로 놓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요. 요걸 미통당이니까 요거 민주당이니까 요걸 보면요. 요 직선을 이 아래 면적으로 나눈 함수로 하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당일 득표율로 놓고 여기를 여기 사전 득표율로 놓고 이거 면적으로 나눈 걸 따지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딱 나오는 0.5가 나옵니다.
그 어떤 거든 여기 덕표 이게 뭐 기울기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0.5로 지나가야 돼. 이건 수학적으로 딱 증명을 해보면 이건 일반화되는 수식이에요. 근데 이제 미통당인 경우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미통당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 직선을 이면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요 직선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장 사장님께서 가셔서 예. 한번 미통당을 갖고 한번 나눠봐요. 나눠보면 똑같은 게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뭐냐 수학적으로 요게 대각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요게 뭐냐 그러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요게 이해가 되면요, 제가 이제 요전에 했던 거가 다른 그림들이 이해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가 있으면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컴퓨터에서 그림 보면 더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다 요 있는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그 직선이 나오면 요건 옛날에 도태우 변호사가 이봉규 TV에서 나오는데 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요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직선 있죠. 직선이 나오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또 그 직선이 나오면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인데요. 경기 지역도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고 이제 경기 지역이라고 경기 지역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0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치.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조작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이 나오는데 예. 조작이 되게 되면 여기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 0을 지났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함수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0을 지나는 0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예, 이게. 정상적인데 또 더 정상적이려면 여기 뭐냐 그럼 y는 x 해갖고요. 기울기가 1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일의 지지율이나 사전의 지지율이나 비슷해서 거의 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면 약간의 조작도 있게 돼. 근데 이게 서울 지역 나오죠, 경기 지역 나오죠. 전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가보면 이 전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원점 지나가지 않죠. 조작이 돼서 내려가죠. 예. 아, 거기도 0을 지나가지 않네요. 0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까 그림이 보면 대각선 위에 민주당은 대각선 위로 있고 미통당 대각선 아래로.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그렇죠. 정의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검증도 하고 검증을 하셨네요. 예, 확률적으로도 검증하고 통계학적으로도 검증하고. 이거는 이제 토론회 장에 공개 토론회 장에 나와서 같은 뭐 학자들의 검증을 이제 다 받으실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뭐 학자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로는 우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론이 보면 고등학교 책이 실린다면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 보편화되고 정확한 이론에 부합된다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베이트를 하더라도 무슨 기준을 갖고 하느냐. 다 공통되는 기준을 갖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 공산국가나 뭐 민주국가나 어디든지 다 공통되는 사용되는 고등학교 책 수식 가지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정립된 수식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뭐 또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이거는 조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선거 결과다.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오브 메커니즘에 가보면요, 거기서 이동해 가고 한 거 보면 너무 엄청나서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립 방식을 풀어내 갈 때 보면 내가 관내 득표율도 해서 설명을 해서 맞아야 되고 관외도 맞아야 되고 기타도 맞아야 됩니다. 그 설명이 안 되면 또 찾아야 됩니다, 답을. 근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무섭다. 그건 너무 무섭다. 음. 너무 무서운데 이 조작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도대체 이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학문적인 겁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장 사장이랑 옛날에는 의견이 잘 안 맞는데 내가 다 해봤더니 장 사장의 의견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연립 방식을 통해서 이분의 또 그 주장을 내가 검증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뺀 것도 검증하고 뭐 바꿔친 거 예를 들면 뭐 분리기를 통해서 뭐 간 거 나는 이제 뭐 그 지금 뭐 화면을 이제 요청을 해놨습니다만은 분리기를 통해서 2번 표가 들어가서 1번으로 가는 거 분리기 하는 건 나는 봤는데 장 사장은 아직도 그게 확인을 안 해봤고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계세요? 뭐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분류 영상 중에 2번 표가 1번 표로 가는 거가 찍힌 게 그런 거는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건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게 확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준비 서면에 증거 영상으로 제출하려고 그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를 해서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 그거는 증언으로도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봉규 TV에 젊은이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봉규 TV에 나왔던 내용이냐면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눈으로 한 장이 2번이 1번으로 들어가는 걸 봐서 그를 손들고 이걸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했더니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요게 계수기로 가면 다시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거기 가서 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으로 그 바구니에 소쿠리에 담아서 가는 거를 계속 눈으로 쫓아가서 이 계수기의 그 덩어리 그 더미가 들어가는 100장짜리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봤는데 8장이 2번이 섞여 들어있는 걸 봤다. 그러니 그것만 그랬겠느냐라고 이봉규 TV에 나와서 그 젊은이가 증언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알려면 가끔가다 그 옛날에 미디어 F에서 옥은홍 그분 나와서 그 설명할 때 그 동영상 어떤 사람이 제공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동영상 찍은 거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하는 걸 보여준 게 나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통화가 가능하면 오건호 그 후보였던 분한테 통화를 하면 그 금방 찾을 겁니다. 아, 게다가 지금 그 김어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김어준이 더 플랜에서 주장한 게 그 사람이 주장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혼표를 가능하게 한다.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1번이 2번으로 가게 하고 2번을 1번으로 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 더 플랜에서 그 프로그램을 뭐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면은 그거를 시연했다. 그거 하나니까요. 그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걸로 보이고 이번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도 나오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시연에서도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7대 1이 2대 6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가능한 일이었죠. 다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부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선거 결과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이제 이걸 해보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중립해서 공정한 선거를 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힘당 대표 선거할 때 차고 막 나와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딱 느낀 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라는 게 이게 힘을 쫓아가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힘이 강하다. 그럼 잘못하면 국힘당 편으로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국힘당이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다수당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구름통이 빠진다.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힘당이든 민주당이 상관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 일어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책도 쓰고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과정도 고치고 검증 과정도 고치고 다 고쳐야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해석이. 그래서 힘의 논리를 쫓아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그 선거관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항상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공정한 표, 공정한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야지. 그 잘못 국힘당에서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서 내년 총선을 잘못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책을 쓰는 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국힘당 편을 들어서 책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예산이 있는 쪽에서 이걸 검증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혼자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시발점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는가를 확실히 찾아놔야 된다. 그 지난번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셨죠? 다큐멘터리를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다큐멘터리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요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목 중에 하나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들 하고요 뭐 소리 없는 함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도 해보고 안 그러면 뭐 전파라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봤어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예, 예. 알려라. 예, 알려라. 이런 거 되는데 소리치라. 예. 예. 그게 이제 내가 그걸 보고서는 이게 소리 우리들의 그 내면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게 알리는 시발점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고고성을 울린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는 가장 강력한 예.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 거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건 지금 고고성을 울리는 이 시발점 되는 그런 영화거나 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어제가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영화 뭐 같이도 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 6만 명에 헤매고 있는데 그거는 강력한 뭐 문바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6만 3천 명 거기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2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Follow the Party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2편의 다큐멘터리 제2편이 만들어질 때는 제 생각에는 이 허병기 교수님의 지금 이 새로운 저서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 이제 어쨌든 기여가 된다면요. 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선거를 한다는데 기여가 된다면 뭐 어쨌든 협조를 해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공병호 박사님의 또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제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제 생각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다뤄졌으면 하는 것들. 만약 이제 책을 우리가 현재까지 이제 이 선거 부정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그 툴 있잖아요. 수학적인 툴을 보면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게 미베인이던가요? 네, 미베인 교수. 미베인 교수. 네, 미시간 대학교. 네, 그분이 있고 이제 공병호 박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인용이 되고 그러죠. 공병호 박사는 미베인 교수의 그 이론을 인용한 건 아닙니다. 미베인 교수의 인용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전 관외 그 선거구의 득표율이
신뢰 구간 언어 95% 신뢰 구간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뱅 교수는 그 신뢰 구간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했을 때 부정표가 몇 표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미만 몇 표에서 몇 표 사이로 부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통계적인 툴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명호 박사는 몇 표 이렇게 하죠. 그 공명호 박사 툴은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느낀 네. 겁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이제 공명호 박사 툴은 당일 그러니까 당일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같다. 그게 툴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사람이 프로세싱 해갈 때 과정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선거구에 그러니까 당일 투표, 사전 투표가 같다고 놓은 게 아니라 선거구를 구축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수 월구다 그러면 동이 7개 동입니다. 7개 동에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같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연수월구 선거구에 그 조작된 표가 몇 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그 툴입니다. 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그럼 그 기준이 저도 동보다는 선거구입니다. 선거구의 그 관내, 관외, 당일 그렇게 구분해서 그걸 통계학적으로 쭉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표가 이동해 갔구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핵심 사항이 가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건 메커니즘 설명하는 게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메커니즘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립 방식으로 풀게 되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기 이동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령이라는 말을 쓴 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밝혀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 왜냐면 전략이 아까 그랬듯이 그림상으로 딱 보면 왜 직선이 나오느냐.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일정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구나. 이런 것도 밝혀내고 그다음에 확률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밝혀내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나의 책을 이제 이권을 쓰게 된다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로이 킴이 말했던 거로 이제 여기 들어가다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미뱅 교수의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하고 공명호 박사의 이론을 가지고도 해석해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과 나오는 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권호영 교사가 서울 북구청인가요? 거기 선거 재판이 있었는데 공명호 박사가 해석한 그 자료하고 제가 해석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권호영 변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한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미통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득표율 차이가 몇 표에서 미니멈 몇 표, 맥시멈 몇 표 차이 그 범위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공명호 박사 해석한 거는 값 하나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값 하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선거라는 게 얼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다 세보기 전에는. 근데 항상 학문적으로 보면 어느 범위 안에 이게 95%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책을 이권을 쓰게 되면 그런 걸 뭉뚱그려서 전체를 놓고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 네. 중요한 게 이제 장사생이 합의를 써줘야지 되지. 그래서 당연히 하도록 저도 응원을 할 거고요. 민의원께서 네. 장사장한테 이게 좀 서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과정이 이게 과정이 하나 둘 할 때 우리가 검증해 가는 게 여기 검증하고 그 다음 땅에 또 검증하고 이렇게 가면은 책이 쉽게 서지고 다 모조리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책이 안 서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또 좀 여쭤볼까요? 이제 4월 10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선거 결과로 또 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누가 몇 표 얻었다라는 선관위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를 보시게 되면 그때도 조작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짐작하거나 판정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통계적인 거하고요, 확률적인 지금 툴을 가지고 또 대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하면은 검증이나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냐 그러면 이 툴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 툴을 내가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는 건 그때 우리가 예측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인이나 통계적인 걸 보면 통계적인 이론이나 확률적인 이론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게 되면 아 이거는 조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툴은 다 공용되어 있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건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네.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베인 교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전문가, 부정선거를 가리는 학문을 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몇 개의 선거를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뭐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를 가려냈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저 장용호 박사님이나 허병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학문을 뭐 개척한 분들이 된 게 아닐까요? 글쎄요, 뭐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그리고 뭐 그보다는 그냥 아 이게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뭐 그래도 국가에 기원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약간 교수님 잠깐 할게요. 정말 아날로그 세대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그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아까 아날로그 세계 끝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유 제가 찾아봐야 이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아 정말. 아 저도 옛날에 컴퓨터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하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모는 종이에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나. 그러니까요. 이건 약과예요. 이거 약과고. 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이고 손으로. 와. 이거 연필로다가 야. 정말 또 있어요. 이 컴퓨터로 우리 장 박사님 아니 우리 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제 금방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야. 근데 이건 뭐냐 그러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화력발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컴퓨터 치기 전에 예. 핸드 캘큘레이션 예. 시킵니다. 왜냐면 핸드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컴퓨터 써야 돼요. 예. 핸드 뭐로 하신다고요? 핸드 캘큘레이션. 그러니까 핸드 캘큘레이션. 예. 손으로 계산한다. 네, 손 계산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서 다 손으로 간단한 예제를 다 계산해 보고 예. 이걸 손으로 이렇게 다 색칠도 하면서 이렇게 모는 종이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아날로그죠. 예,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맞습니다. 아날로그 끝판왕이신데 우리가 선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선거 권역의 선거 결과가 조작이라는 수학적 검증을 예. 그렇게 손으로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네, 이거는 이 저 원고 자체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무슨 문화재 하듯이 그리고요 이게 또 이게 뭐냐면 이면지예요. 이면지를 사용하신 거라고. 이면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시대에 진짜 절약이 몸에 배신 세. 몸이 그게 배서 그래. 예, 지금 한 38분, 40분 가량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장용우 우리 대표님이랑 제 사무실에 오셔서 토론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몇 줄 남지 않은 이제 탈고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앞으로 또 있을 저술 활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글을 쓰시면서 서로 이제 토론할 부분, 궁금하신 부분을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이제 갖고 계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 사전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허병기 교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난 2020년 4월 15일 그날 발표되는 것을 보고 머리에 스치는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저 민경욱을 찾아서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사시는 댁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서로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결국은 저 박영하 교수님을 찾아가기가 쉬워서 그쪽 찾아가고 저는 만나보지 못하고 결국 그 원고가 권호용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저 공병호 박사님한테 가고 그 방송을 듣고 권호용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또 교수님을 어렵게 만나 뵀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 대법원에 재판을 할 때 참고인으로서 와서 말씀을 또 길게 해주셨고요. 국회에 와서도 또 공청회 하고 그럴 때도 길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정말 역작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단계에 오셨습니다. 이 단계에 오신 이 글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후손에 길이길이 이제 전달이 되고 더 훌륭한 이제 후학들이 보고 배우고 또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이제 있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고 부정선거를 이제 없앨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큰 증거로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해 주신 허병기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고 장용우 대표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 구입해서 보시도록 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다큐멘터리에 이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요. 교수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장영우 대표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